3주 연속 하락한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는 강하게 반등하면서 출발하나 싶었는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죠. 시장의 큰 그림 그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래도 뭐 미국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죠. 네.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일단 네. 1월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인가 여부인데 네. 사실 뭐 일주일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인하 가능성, 25bp 음. 인하 가능성이 CME 페드와치 보자면 뭐 76% 그렇죠. 이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 50대 50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컨센이 좀 예. 바뀐 것 같아요. 3월 인하 시작에서 5월 인하 시작으로 지금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일단 컨센이 옮겼다라는 거, 그냥 쉽게 말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됐다라는 거는 과거에 저희 사례를 적용해 보면은 이제 충분히 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법했지만,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강세가 좀 보여주듯이 네. 이미 그 CME 패드와치 말고 그 여의도 증권가 혹은 네. 월스트리트 이런 좀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부터 3월 달은 너무 과도하고 이거 이대로 끌고 갔다 나중에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이번에 좀 지연이 됐다라는 거는 그들로 하여금 불안을 일정 부분 덜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3월 FOMC 전까지는 이러한 시장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또 그 강도를 네. 둘러싼 이 컨센 변화, 그 분위기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일어나면서 시장에 큰 노이즈가 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노이즈 자체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세요? 이게 컨센이 이제 그 3월이 아니라 5월 혹은 6월로 뒤로 좀 지연이 되면 될수록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이즈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인하를 해야 6월 정도로 저는 지금 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가 저희가 타이틀 잡은 네. 것도 3주 연속 하락이잖아요. 네. 지금 코스피가 한 올해 들어서 6% 정도 네, 하락을 네. 하면서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가장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네. 증시 가운데 하나인데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뭐 우리나라 뭐 고질적인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지난 11월, 12월 2달 동안의 랠리 과정에서 한국에 좀 가장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른 좀 반작용들이 상대적으로 셌다. 이게 뭐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리스크들도 중간중간 저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거는 4분기 때 뭐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여러모로 어닝 쇼크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실적 모멘텀이 이거 상대적으로 더 약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들이 지금 한데 어우러지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 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좀 살려주나 싶더니 또 오늘은 또 생각보다 조금 부진한 흐름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 또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꽤나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그쵸.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될 맞습니다.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많이 안 되고 아마 오히려 그냥 뭐 경고하거나 소폭 올라가는 그 증권사들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 신고가를 경신하고 또 AI주들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번 주 하이닉스 실적 뭐 4분기는 안 좋게 나와도 그래도 올해 연간으로 보면 좋게 나오지 않을까? 네. 이 기대감들이 지금 오늘 하이닉스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러한 주가 모멘텀을 이어갈지 여부는 이제 또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네. 올해 주도주가 되는 거는 오답 지원내기를 다 해도 반도체가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작년에 이미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막 그 폭발적인 상승률 혹은 무난한 순탄한 이러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는 네.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연초 주가를 연말 주가를 봤을 때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재미있는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저희가 개장과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 요즘에 핫한 뭐 AI 반도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CXL과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인데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이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신다면요. 저 그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좋게 보는 게 맞는데 또 이제 시장의 수급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수급의 이동의 키가 어디로 올라갈지를 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 대형 반도체 쪽들로 지금 수급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연말까지 이제 매크로 이벤트들 줄줄이 거치면서 대형주들의 수급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주들, 중형주들, 코스닥 시장 내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다른 업종들 대비, 다른 시가총액 업종들 대비 좀 나은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가 올해에는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유망 종목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 하나가 또 경제 지표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4분기 GDP라든지 PC 물가도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의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분기 GDP나 PC 물가나 이미 저희가 이번 달에 확인된 월간 데이터들,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4분기 GDP 어떻게 나올 거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올 거고 이거는 조금 이미 네.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만큼 지금 이러한 매크로 이벤트 물론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뭐 테슬라 이러한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BOJ와 또 ECB의 통화정책 그쵸. 회의도 있잖아요. 네. BOJ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일본의 지진도 나고 그래서 그쵸. 통화정책을 변경을 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아직은 좀 국면인 이른 거죠.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ECB 쪽이 좀 뭐 변수라면 네.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연준과 마찬가지로 ECB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조금 뒤로 밀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 좀 시기상조다. 이 시그널을 한 번 더 시장에 보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로화의 변동성이 이제 달러화 변동성을 이어지고 이게 국내 원달러 환율의 네.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크로 단에서는 지수가 위로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만한 동력은 그렇게 찾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는 실적에만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지금 뭐 오늘 초반부터 밀리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역시 정리를 해야 되나 이번 달에 정리를 해야 그러게요.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저는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채권 대비 주식 투자 매력을 계산을 해봐도 네. 그 저희가 증시가 뭐 2000선 깨질랑 말랑했었던 2022년 10월 이후 가장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는 그 중간중간 변동성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들 그 매수 분할 매수 하는 게 지금에서는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총 상위 차지하고 있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네. 2차 전지주들이 네, 너무 못 맞죠. 가잖아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도 이번 주에 실적을 그쵸.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더 큰 악재가 될까요? 여기는 이제 그 바이온 세론이 아니라 바이온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 차전지주들 뭐 예. 올해 공급 가격 때문에 뭐 실적 안 좋고 이런 것들 저희가 다들 알고 있었고 그거 거의 지난 3개월 동안 테슬라나 국내 2차 전지주들 주가에 저는 반영을 상당 부분 해왔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 실적이 이제 뭐 안 좋게 나오긴 할 건데 이게 이제 과연 시장에서 더 나빠질 여지가 없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반등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일정들과 더불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